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이제 전 대변인이죠. 김의겸 대변인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죠. 김의겸 대변인 관련해서 황 작가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으로부터 민주당에 들어왔고 아마 지역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받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27일 날 당직 변경된 건, 즉 경질된 건 김의겸 의원에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서서 명분 없는 이재명 대표를 실드 치다 보니 여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당무회에 관련돼서도요. 22일 날 당무회가 열렸다고 여겨지는 날 반대 없이 통과됐습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해철 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고 나는 퇴장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기자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23일에는 전해철 의원이 기권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했다라고 수정해서 브리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앞서 얘기했던 게 이제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24일 날 페이스북에는 이게 더 가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게 도덕 관념인지 제가 의심이 가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정도 장기술은 업계에서 통용됩니다. 여기서 업계를 아마 본인이 지칭하기는 정치권 아니면 언론계일 텐데 이 싸잡아서 전체 대한민국 수준을 낮추는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생각하고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라고 대변인을 맡긴 것이다. 이게 만약에 이 말이 준용돼서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는 역사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하지 않나. 이건 좀 심한 말장난이죠. 신경민 의원님. 제가 언론계에다가 김 대변인보다 조금 더 앞에 서서 정치권에 왔고 네. 정치권에 올 때 대변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을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했는데요. 정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쳐요. 지연과 확연과 뭐 이런 게 많이 겹치는데 저는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이 김 대변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좀 부끄럽다. 그리고 내가 인사권은 없지만 내가 인사권이 있었더라면은 대변인으로 더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이번에 대변인 경질에 포함이 돼서 약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그 조문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전 비서실장에 있을 때 조문 테러를 6시간 동안인가요? 네. 1시에 가가지고 7시에 있었어요. 이것도 6시간인데 6시간 동안 조문 테러를 측근들이 해가지고 결국은 조문을 23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거짓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거짓 브리핑을 한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언론계 후배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브리핑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데 대해서 지금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두 분이 언론계 후배로서 지향점은 공천입니다. 근데 공천 좋죠. 공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대변인은 신뢰입니다. 네. 대변인은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아니고요. 신뢰입니다. 이게 언론에 브리핑을 하지만 결국 그 언론은 국민에 대한 것이고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정당은 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먹고 사는 것이 대변인이고 정당이고 정치고 결국은 우리의 지향점이 신뢰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언론계 후배인 두 대변인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특히 팩트를 중시해야 될 언론인 출신들이 정계에 입문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실망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팩트를 가지고 조그만한 착오가 있으면은 죽도록 혼나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1시에 벌어진 일을 가령 12시라고 쓰면은
저희가 데스크한테 죽도록 혼납니다. 그리고 뭐 성이 틀리되거나 뭐 이름이 한자가 틀리되거나 옛날에는 한자로 저기 있었잖아요. 네. 한자가 가령 틀리게 잘못 가져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으면요. 그날 집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런 훈련을 몇십 년씩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정치를 잘못 배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분이 지금 김의겸 대변인 경질됐지만 나머지 지금 유지되는 분이 지금 한민수 대변인과 박성준 대변인인데 이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좀 대중을 기만하는 그런 브리핑을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민수 대변인 지난번에 전영수 비서실장 관련돼서 거짓 브리핑을 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이 정도 되면 대변인이 문제인지 당대표가 문제인지 민주당 자체가 문제인지 참 낯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쟁점 권리당원들 백광현 씨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되게 잘생기신 분이던데 백광현 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검에 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낸 거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황 작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도 확인해 봤는데 곧 이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일단 냈고요. 이거는 좀 신속하게 판결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가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외에 지금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당무위에서 의결된 즉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사무총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원 80조 1항에 따르면.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김성원 변호사와 백광현 씨 등등을 중심으로 권리당원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는 민주당원이요 이런 게 아니고요. 권리당원을 다 증명하는 증명서까지 첨부해서 인적 명단을 구성해서 지금 500명 선이 넘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들의 연서명을 토대로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고 본안 신청 준비 중입니다. 이게 이제 그 80조의 해석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최고위원회의가 적법하게 된 거냐 그리고 당무위는 도대체 소집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결까지가 송두리째 다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서울 남부지검에 지난번에 이준석 그 대표 파동이 있었을 때 했던 그 신청부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 판사들은 인사이동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요. 결국 그 부에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판사들이 사법 소극주의로 정당 내부의 일에 잘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막 정당이 그걸 때려서 두드려 맞춰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손을 떼는데 이 사건도 판사들이 보기에 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구만 이런 정도라고 판단을 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당 내부 일이니까 이 정도면 그냥 저희들은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넘어가고 지리한 본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규상 그 최고위원회의 회의록과 당무위원회 회의록은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녹취록과 회의록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떤 의결을 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외비로 보관됩니다. 이게 이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문서까지 과연 재판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게 공당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이런 초유의 일이 될 텐데 재판부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경우에는 줘야 되는 건가요? 이기려면 줘야죠. 예.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개딸들 등 민주당 정치 훌리건 행태가 도를 넘어선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당대표가 자질행을 내리는데도 별로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이 헤어질 결심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사선 중진들은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하자. 뭐 이렇게 뭐 바른생활운동 비슷한 건가요?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진 배경과 의미가 있을 것인가, 어떤 의도로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김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박용진 의원의 헤어질 결심은 사실 진즉에 얘기할 것을 지금 참다가 아마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박 의원의 평소 얘기를 집대성을 해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 얘기를 했다는 건 박 의원이 진짜 오랫동안 참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늦었지만 저는 박 의원이 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재밌게 본 게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딸이라는 분들로부터 본인도 손절하겠다라고 전화를 받곤 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살모사가 생각났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키웠더니 어미를 잡아먹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개딸은 나중에 이재명 대표까지 버리고 다른 퍼퓰리스트 혹은 대외적으로는 개혁을 지향하는, 즉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개혁을 주장하는 누군가를 다시 옹립할 거다. 그래야 이제 소위 지금은 친명 유튜버인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정치의 산업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총수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개딸은 실은 없다. 개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까지 누차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개딸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본인 앞에 존재했던 김문기 씨도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 개딸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주변에 가면 왜 이리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 인물들이 이렇게 나중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것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만 두 분 다 논평을 해 주시고 사선 중진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신 건 아마 이게 뭐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고 이거 뭐 뭉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단합하자 뭉치자 이런 건데 그 얘기를 뭐 누가 모르나요? 근데 뭉치기 전에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필요한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사선이나 된 분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선 중에 정성호 의원이 7인의 좌장으로서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는 전혀 메아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2023년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것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총선 승리는 지상 과제이고 총선 승리의 선결 과제는 민주당의 단결. 이렇게 추상적인 발언을 다선 의원들이 즐겨 사용합니까? 아마 이 누가 주도를 했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성호 의원이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로 이 얘기는 사선들씩이나 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돼 하는 평가가 주류지, 아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는 사람은 저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럼 의원님은 재선에 지금 용기 내서 헤어질 결심을 발언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의원은 지금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박용진 의원한테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한테도 저도 그 얘기를 했고 박 의원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선 후배들을 좀 같이 모아보자. 그러려면은 이
그늘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깨와 그늘이 넓어서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하는 얘기는 뭐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하죠. 네, 아직 지금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 의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특히 당 바깥에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 내에 그런 그 어깨가 품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제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정치 세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함께하는. 네. 그러면은 독고다이로 성공한 국민의힘의 홍준표, 민주당의 박영진 두 분의 길을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지도자로 큰다는 건 혼자의 힘이 아니라 굵은 정치인으로 된 시간과 여러 자양분과 지원, 후원이 필요할 겁니다. 박영준 의원이 지금 아마 선이 굵은 정치인으로 커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뭐 질책도 좋지만 저는 따스한 눈길로 따스한 후원을 주는 게 일단 더 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5회 신경민의 정면 돌파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충실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더 충실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